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미 반응이 좀 예상되는데 이 니오 특집, 니오 넌 누구냐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마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바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니오데이에서 던진 화두, 이 1000km를 가는 꿈의 배터리 나온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성만 보여주고 네, 실제로 나올지는 네. 퀘스천입니다. 냉정하게 또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배터리 얘기, 지난 시간에는 이제 ET7 얘기를 드렸고 오늘 네. 배터리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배터리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150kW, 1000km 가는 배터리 팩에 관한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스위칭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먼저 드려보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2020 니오데이는 제가 볼 때는 배터리 데이였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 니오는 이 150kW짜리 배터리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통상 이제 2018년에 이제 한 730km를 달릴 수 있고, 그다음에 ES8이 한 850 갔는데 이번에 ET7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1000km를 간다. 네. 요게 이번에 이제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1000km를 가려고 하면 이제 150kWh짜리 이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에 발표한 세 가지 70, 100은 가격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정작 1000km를 간다고 하는 이 150kW짜리 차 모델은 제가 퀘스천을 써놨습니다 하면 가격이 없어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수상하고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의류를 발표했는데 가격 미정 그렇습니다. 개념이네요. 근데 왜 이제 이 70, 100까지는 이 배터리를 장착한 ET7은 가격을 발표를 했지만 네. 150kW짜리는 왜 발표를 안 했냐? 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잠깐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역시나 이것이 리빈의 그 장사꾼의 수완. 네. 그래서 구동 모델을 같이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깎아주는 대신에 이제 980원, 1480원 해서 월로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한 5년 정도로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모델을 썼고요. 근데 이번에 왜 이제 이 가격이 없었냐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을 보신 분들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갔을 건데 요 사진입니다. 이 핵심입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70kWh짜리 그리고 2019년에 84, 2020년에 100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150짜리가 나와야 1000km를 가는데요. 이거가 지금 답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법을 바로 요 사진 3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게 무슨 현미경으로 본 뭐 세포 분자처럼 보이죠? 네, 분자 구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얘기는 1000km 가는 150kW짜리 고체 배터리는 2022년 4Q 정도에 공급한다. 이제 이게 그 답입니다. 그래서 뭐 2022년 4Q면 앞으로 2년 뒤 말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또 회사가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순수 고체 배터리 아닙니다.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혼합형이다. 네. 요게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중국에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로 얘기했던 1000km를 가는 이 ET7 네. 거기에 150kWh짜리는 모델의 가격을 설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왜? 배터리를 이걸 아직 만들지를 네. 양산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못 들어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전통적인 배터리 구조입니다. 그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전해액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요. 전지의 2차 전지 구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니오가 1000km를 간다고 하는 것이 ES8이 850km, ES6가 900km, EC6가 910km를 갔고
2018년에 아마 ES8이 730km를 갔는데 지금 ET7은 1000km를 가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한 얘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 요 네 가지가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에 이 니오가 얘기한 것은 양극 중에서 니켈 55라는 이 양극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해액에 있어서는 고체 전해가 아니라 반고체 전해를 쓰겠다. 네. 그리고 음극 같은 경우는 흑연을 쓰는 것을 실리콘 카바이드나 실리콘 음극을 쓰면서 이것의 성능을 높이겠다. 네. 이게 이제 그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그것은 CTP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네. 용량을 물리적으로 늘려서 예를 들면 그 스왑 스테이션에서 빨리 바꿔주는 거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가장 최신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온도에 따라서 이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또 겨울에 또 시골에서 할 때 배터리의 용량이 48%에서부터 101%까지 차이 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000km 가는 배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술을 얘기해서 조금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 음극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전해질인데 이 양극에다가 뭐를 하냐면 니켈을 갖다가 이 그 나노로 코팅을 하는 양극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양극재 니켈 나노 코팅 그렇죠.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극에는 지금까지 이제 탄소였는데 거기다가 리튬화 뭐 이 어떻게 보면 먼저 뭔가를 하나 더 씌운 이제 실리콘에다가 리튬을 살짝 입힌 요 음극을 만드는 겁니다. 음극에는 리튬 베이스한 신소재를 쓴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해질은 요것은 이 반고체 액체 전해질을 쓴다. 네. 요 세 가지를 네.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이제 그러냐면 나노 코팅 니켈 응급 이제 이 초고 니켈은 요게 지금 산소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재료 표면이 부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이 코팅을 너무 두껍게 하면 이게 리튬 이온이 이게 이제 분리가 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얇게 나노 기술이 들어가서 거기다 살짝 뭔가를 입혀야 된다는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놓고 보면은 이게 양극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이 있고 삼원계가 있고 이제 뭐 코발트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그 리튬 삼원계가 가장 많고요. 지금 이제 비아디라든지 또는 그 테슬라가 쓰고 있는 리튬 인산철 뭐 이런 이제 그 저가품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극재를 하는 회사들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샤먼 그 텅스텐이라든지 또 그 삼상국번 같은 회사들이 요 소재를 발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 이제 이게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게 흑연을 쓰기도 하고 이제 리튬 뭐 이 탄산 리튬도 쓰고 실리콘도 쓰고 하는데 이게 실리콘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지금 용량이 이게 175에서 4200으로 확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탄산 리튬하고는 다르게 또 흑연하고 비교하면 372가 420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재를 바꿔버리는 게 이제 네. 하나 용량을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양극에다가 실리콘 탄소,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용량을 확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더 이제 리튬을 살짝 더 입히면은 요게 이제 더 그 어떻게 보면 용량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요걸 입히면 제가 화살표를 써놨습니다만은 사각형 막대에 붉은색 스타 표시가 되는 것이 한 300에서 600까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추가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생산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프리리튬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 용량을 줄이려고 먼저 리튬으로 살짝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그 기능 저하를 지금 그림에 나온 제가 사각형을 쳐놨습니다만은 네. 코팅을 하게 되면 1.5 위로 가는 거고 코팅을 안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1.2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이제 성능자가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용량비가 높은 양극, 음극 물질을 선택하라는데 여기에서 얘들은 프리리튬화 기술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문제가 지금 실리콘 양극재하고 프리리튬화 음극재를 쓰는데 이거 두 개 다가 아직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파나소닉 정도가 요 정도를 하고 있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의 어떤 이제 디렉션이나 방향은 보여준 거지만 당장 실용화해서 매스를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양산화가 핵심인데 그 그렇습니다. 양산화는 아직 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깜뻑 리튬과 천지 리튬이 44%, 24%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양대 회사가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리튬 회사가 최근 2달 사이에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전기차의 시장 변화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네.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 반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중국어로 써놔서 그렇지는 합니다. 액체, 그 다음에 응고체, 반고체, 준고체, 완전고체 이런 5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니오가 얘기한 것은 액체하고 응고체 그 사이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이제 카본 흑연 다음번에 거기다가 리튬을 살짝 입힌 음극재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가 되려면 맨 오른쪽까지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정도 가야 이제 5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50 정도를 가려고 하면 요 정도 선에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전고체 배터리하고는 굉장히 긴 시간의 차이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이게 지금 전고체로 가게 되면 작업 온도가 뭐 이게 80도, 150도로 확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작업의 난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아마 국내 2차 전지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고 뭐 꿈의 배터리 근데 이게 테슬라도 못한 건데 이걸 니오가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임팩트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니오가 얘기하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고체 이제 이 혼합 하이브리드 정도인데 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세 가지 기술도 네. 이것이 이론상으로 또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이것이 양산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제 니오의 고체 배터리라고 자기네가 얘기하는 고체 배터리가 가는 것은 실제로는 현장 응고 고체 액체 전해질 무기 사전 리튬화 실리콘 탄소 양극 어렵습니다. 뭐 이 이제 예. 세 가지 기술이 혼합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거 누가 만들어주냐?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ATL이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네. CATL이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니오데이 끝나고 나서 뭐 고체 배터리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리빈한테 인터뷰 요청했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노코멘트. 그다음에 CATL은 뭐라고 했나요? 그 CATL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네. CATL도 논평 거부, 노코멘트.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 얘기는 이제 일단은 지금 CATL이 그 사이 한 걸 보면 네. 지금 이게 되려면 에너지 밀도가 350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304 정도 되는 배터리 샘플을 2019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나 아직 이제 지금 니오가 얘기하는 350까지는 못 올라간 거죠. 그러고 지금 이제 업계에서 중국의 업계에서 얘기는 반고체 배터리가 요게 지금 이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요것은 대량 양산 못한다 지금 네. 중국의 실력으로. 그래서 2022년 4분기 그럼 2020년 4분기라는 12월 30일도 되니까 실제로는 2년 안에는 양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나오겠네요 샘플로. 뭐 그런 정도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고체 배터리의 가장 앞선 기업은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안에서의 이제 소재 회사 중에서는 바로 그 고시엔가오커라고 국헌고가라는 회사가 이제 가장 빨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지금 고체 배터리는 중국 안에서는 3개 회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웨이란, 그 칭다오, 회이능이라는 요 3개 회사가 이 뭐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이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장 회사 중에서는 002074 그 국원 고가인데
보시면은 뭐 주가들이 아주 뭐 25에서 45까지 한달음에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거기에 바람이 같이 분 거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사가 많은데 놓고 보면 지금 비아디 또 방금 말씀드린 국헌 고과 링더 뭐 이제 회인응 웨이란 이런 회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2020년에서 2027년 2026년 정도에 이게 나오고 링더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2030년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고용량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폭발 사고가 자주 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많이 알려진 거는 아니고 시시하니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1년 동안에 하여간 폭발 사고가 이렇게 뭐 심천, 상해, 광주, 시안, 후베이 뭐 수없이 많은 동네에서 폭발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것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고체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는 뭐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다는 게 미국의 컨턴스케이프죠. 그래서 컨턴스케이프가 주가가 뭐 폭등을 했다가 최근 주가를 보면 이제 많이 빠지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인공고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비욘드 미트요. 네. 그래서 비욘드 미트가 지금 왼쪽에 지금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만은 인공고기, 이건 물론 이제 뭐 돼지 콜레라가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어서 그렇지만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네. 인공고기의 이제 결과는 사실은 뭐 아직 그렇죠. 그랬더니 주가가 이제 밑으로 확 빠지는 거고 또 지금 이게 중국의 인공고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슈앙타라고. 네.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욘드 미트처럼 뭐 비욘드 미트 저리 가라질 정도 주가가 비슷하네요. 폭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인공고기 말고 진짜 고기는 어땠냐. 네. 보면 중국의 진짜 고기 회사가 바로 모건국번이죠. 모건 주식. 보시면은 진짜 고기 회사들은 뭐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45도 각도로 그냥 쭉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고기라고 아직은 볼 수 있고 진짜 고기는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래서 리오가 얘기하는 2022년 4분기 여차하면 2023년으로 넘어가는 배터리,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인공고기 정도로 네. 그 보는 것이 맞고 여전히 앞으로 2년 이 사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리오가 뭐 얘기는 했지만 그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테슬라가 이제 니오를 겨냥해서 16만 위안짜리 차를 만들겠다. 네. 저가차를 나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오피셜리는 부인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으로 후발자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데 문제는 테슬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니오는 대응책이 있냐. 그래서 니오 얘기는 우리는 테슬라하고는 다른 유형의 차다. 네. 가격대가 다른 거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급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서로 겹쳐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그 전고체 배터리나 전기차 회사들, 소형 전기차 회사들은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주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때 정말로 그 정상화되는 것은 오른쪽 사각형, 왼쪽 그림의 오른쪽 사각형인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S자 커브가 처음 이제 기술 개발하고 양산이 들어갈 때 주가는 폭등을 하는 네. 이제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중국의 뭐 전고체, 고체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되는 회사들의 상황은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는 1등 기업인 경우는 지금 왼쪽이 바로 테슬라입니다만은 저런 이제 단계적인 그 태아기부터 성장기부터 확장기까지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고성장을 하지만 3등 기업의 경우는 올라갈 때 폭등을 했다가 이걸 못 받치면 이제 끝없이 추락하는 네. 이제 비욘드 미트처럼 인공고기하고 진짜 고기의 어떻게 보면 차별화, 그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니오가 뭐 고체 배터리 회사, 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후보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칭다오 능유엔이라는 칭다오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중국 안에서는 이 고체 배터리 회사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고, 그래서 요거는 칭화대학의 이 교수가 우리 같으면 이제 원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학술원 회원? 뭐 이런 정도 그 아주 이제 그 고기술을 가진 칭화대학 팀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성에다가 요걸 만들었고,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빠르고, 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토요타하고 폭스바겐, BMW가 전고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칭다오 에너지가 요게 이제 니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이게 칭다오는 베이징 자동차, 상해 자동차, 광치 여기하고 합작을 했고, 그리고 장성 자동차라고 여기하고 이제 이미 조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그 잘 나가고 있는 회사는 이제 지금 니오하고는 파트너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사가 이제 그 회능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면 지금 플랜으로 보면 2024년 정도 가야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뭐 칭다오 배터리 회사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터랑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화두를 끌고 기술도 개발하는데 배터리에서 니네가 좀 따라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문제는 이게 슈퍼을이라는 거죠. 네. 배터리 회사가. 슈퍼을. 특히 전고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칭다오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서 고체 리튬 엔진 분야에서는 한 1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진 최고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가 문제지만, 제가 네. 볼 때는 그 왜 이제 리빈이 파트너를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CATL도 확답을 안 한 이유는 바로 기술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그렇다. 네. 까지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그 배터리 수압 시스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숨은 비밀 변기라는 것이 바로 배터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아주는데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그 충전하는 방식은 지금 세 가지인데요. 지금 다른 회사는 그냥 충전을 하지만,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스위칭 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배터리 우리가 방전된 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직접 충전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는 같지 않은 요런 모델은 바로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유통부터 시작했던 리빈의 경험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독특한 모델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세대 충전 시스템을 이번에 발표한 것은 13개 배터리를 장착해서 하루에 312대가 이게 충전이 돼요. 그러고 이제 전국에 한 100여 개가, 117개가 지금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149만회 충전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한 12초 만에 이게 교환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금년에 한 500개 정도 설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통 안에는 13개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만든 신형 배터리 스테이션 2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갈라주냐 그러면 바로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하네요. 차가 들어가면 네. 자동으로 이제 운전자는 아무것도 우리 기름 넣듯이 네. 아무것도 세차장에 세차하듯이 네. 들어가면 여기서 배터리가 밑에서부터 이제 그 착탈이 되는 거죠. 딱 기계에 들어가서 딱 그냥 원하는 위치만 딱 맞추면 알아서 배터리 교환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12초 만에 끝난다. 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그 구독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스라고 배터리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58,000위안 이제 내면은 이런 이제 서비스를 체인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신형 배터리의 경우는 그 150까지를 가야 되는데, 지금 100km짜리에서 이제 거리를 내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팩을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갖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그 전통 이제 무코발트가 오른쪽에 있고,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양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배터리 팩에서는 니켈 함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아디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은 한 130 정도 되고요. 삼원계는 한 180에서 28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배터리 팩에 보면 NCM 811, NCM 523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의 함량을 표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니켈의 함량이 80%, 50%, 60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에너지 용량이 280, 180, 200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을 그 대신 많이 쓰면 용량은 높아지지만 안전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코발트나 망간을 쓰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안정성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니오가 100kWh짜리 팩은 니켈 55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55% 정도 들어가는 거고 코발트하고 망간 비율을 확 높았죠. 그래서 이게 코발트하고 망간이 많이 들어가면 불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연기만 나지 절대 불은 안 붙는다 우리 거는. 그래서 이제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한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게 용량은 늘렸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지금 원래 70kW짜리는 요런 건데 요 안에 지금 CATL의 CTP 기술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네. 배터리 팩의 공간에 빈 공간을 많이 없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터리를 더 집어넣은 거죠. 고밀도. 고밀도라기보다는 핸드폰을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줄여가지고 네. 이 부품을 더 많이 집어넣듯이 네. 지금 있는 배터리 팩 자체의 빈 공간을 더 압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배터리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70에서 100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내부 부품이 한 40% 감소하면서 이 한 20% 정도 네. 볼륨이 늘어났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37% 증가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배터리를 많이 담아버리면 이것이 불이 날 확률이 높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네.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바로 CATL이 가진 GTP 기술, 그러니까 비열 확산 안전 설계를 여기다가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니켈 함량을 조금 줄이고 네. 망간 함량을 높여가지고 전체적인 캐파는 늘렸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배터리 팩 자체에서 빈 공간을 줄여서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100kW짜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엄청난 신개발이라기보다는 공정 개선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불이 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리오가 얘기한 것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를 우리가 잘 만들었다. 네. 그래서 열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요걸 통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이제 유저한테 문자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충전소가 지금 28만 5천 개인데 지금 교환 시스템은 177개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 지도에서 보면 요 정도가 있고 요거를 앞으로 500개까지 금년에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객들한테 그 편의성을 높이겠다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그래서 교환소 요거 그 배터리를 12초 만에 바꿔주는 것 하나를 하는데 200만 위안 정도,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500개 하면 1,700억이 들어가야 되고 1,000개를 하면 3,40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교환 시스템은 멋지지만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네. 돈이 1,700억에서 3,40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것의 전제 하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거죠. 일단 뭐랄까요, 좀 냉철한 분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저는 오늘 소장님 말씀 드리면서 이게 막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이거면 되나? 근데 저희가 그거는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은 얘기라도 만들어낸 결과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인사이트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내시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